안녕하세요. 손해평가사 엑스파일 행복한 꿀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학전 종합무염 과실손해보장 무화과 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이론서 해설 7장에 실려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과수 품목은 적가전 종합무염, 수학감소보장, 과실손해보장이 있었고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제 수학전 종합무염 과실손해보장에는 복분자와 무화과가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무화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론서 해설 7장에 실려 있습니다. 자, 무화과는 그 상품 이름에서와 같이 수학전 종합위험을 보장하고 수학 개시 후에는 태풍, 강풍, 우박의 특정 위험만을 보장하는 그런 상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월에 가입을 하는데요. 계약 체결일 24시부터 이듬해 7월 31일까지 수학 개시 전 보장을 하고요. 종합위험에 대해서 보장하고 그 다음에 이듬해 8월 1일부터 수학기 종료 시점 단 10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는 수학기 종료 시점까지는 태풍, 강풍, 우박을 보장하는 그런 상품이 되겠습니다. 자, 나무손해보장 특약이 있는데요. 종합위험에 대해서 11월에 가입하니까 12월 1일부터 다음해 11월 30일까지 1년간 보장하는 그런 상품이 되겠습니다. 자, 보험 가입 금액, 이거 지난 시간에 살펴본 거하고 동일합니다. 무화과의 가입 금액은 평년 수확량 곱하기 표준 가격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무손해보장 특약은 결과주수의 한 주당 가입 가격을 곱해서 결정하는데 과거 업무방법서에 따르면 이게 이제 3만 원이었습니다. 한 주당. 그래서 이게 시험까지 나왔었는데 지금 이론서에는 가격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결과주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거하고 동일하니까요. 보험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여러 번 봤으니까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금하고 자기부담 비율도 지난 시간에 살펴본 거와 동일합니다. 과실손해의 경우에는 이제 보험 가입 금액에 피해율에서 자기부담 비율을 뺀 값을 곱해서 산출을 하고요. 이건 이제 복분자 무화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경작불능이 이제 복분자만 있는 거였죠. 그리고 이제 나무손해보장은 무화과에만 해당이 되는데 보험가입 금액의 피해율을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을 곱해서 산출하고 이때 피해율은 고사된 나무 피해주수 나누기 실제 결과주수 그리고 자기부담 비율은 5%가 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자, 자기부담 비율 동일합니다. 이것도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보험료 환급 반환 기준하고 기타 특별약관부터 보상하지 않는 손해까지는 대동소이하고요. 자, 무화과 조사 내용입니다. 이 피해 사실 확인 조사 그 다음에 나무 피해 조사, 미보상 미율 조사는 다른 품목과 동일하니까요. 앞선 강좌를 참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종합위험 과실손해조사하고 특정위험 과실손해조사가 있는데 이 내용은 무화과의 특성을 한번 먼저 살펴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무화과 나무가 되겠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인데요. 실제 재배할 때는 이게 이제 한 해가 지나고 나면 이렇게 전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요게 이제 결과 모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봄이 되면 여기 잘라낸 데서 눈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결과지가 솟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4월부터 자라기 시작해서 이 결과지가 자라기 시작해서 이제 잎이 나고요. 요 잎 겨드랑이에서 이 무화과가 하나씩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한 가지에 10개 내외의 무화과를 이제 수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지를 보통 한 가지에서 모지에서 결과지를 한 2개 정도, 하나나 2개 정도를 새로 받아가지고 매년 키워가지고 이렇게 수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가을이 되면 이 결과지를 또 잘라가지고 한 해를 겨울을 지나고 그러면 다시 여기서 눈이 나와서 결과지가 또 새로 나와서 이제 요걸 받아서 키우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년 요게 이제 결과 모지가 이렇게 짧게 생기고요. 한 해가 지날 때마다. 그리고 요 결과 모지 끝에서 결과지를 받아가지고 한 해를 키워서 무화과를 수확한다고 합니다. 자, 상업적으로는 그렇게 하고요. 이제 이렇게 자라면 여기 이제 무화과가 이렇게 달리게 되겠죠. 여기 겨드랑이에서 무화과가 하나씩 이렇게 이제 달리게 됩니다. 자, 무화과 참 먹음직스럽게 생겼죠. 이 무화과는 꽃이 없다고 해서 무화과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열매 안에서 꽃이 핀다고 합니다. 자, 요게 이제 결과지에서 지금 무화과가 달린 모습입니다. 요게 1년생 올해 봄에 싹이 자라기 시작해서 생긴 결과지가 되겠습니다. 결과지가 되겠고요. 이 결과지에서 마디마디마다 이 무화과가 달립니다.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나면 가을이 되면 이렇게 이제 잘라가지고 전정을 해주고 그러면 내년 봄에 요건 이제 결과 모지가 되겠죠. 내년 봄에는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싹이 나와서 요게 이제 다시 내년의 결과지가 되겠습니다. 내년의 결과지. 자, 이제 이 결과지가 중요한 이유는 피해율을 산정할 때 수학 개시 전 후로 나누어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학 개시 후에는 결과지 수를 세 가지고 결과지 피해가 고사가 얼마나 됐는지 결과지 피해율을 가지고 이제 피해율을 산정을 하게 되고요. 수학 개시 전에는 수학감소 보장 방식과 마찬가지로
그 무화과의 과중 개수하고 과중 표준 과중을 가지고 무게를 재가지고 피해를 얼마나 받는지 그렇게 수확감소 보장 방식하고 동일한 피해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지가 중요하게 되고요. 자, 조사하는 내용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확 개시 전 조사입니다. 수확 개시 전에는 그 7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사고인지 재해보험 여부를 보상하는 재해 여부를 심사를 하고요. 요것은 과실의 개수를 조사를 하기 때문에 수확감소 보장 방식 또는 저가 전 종합 과수 4종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실제 결과 주수, 고사 주수, 미보상 주수를 조사를 해서 조사 대상 주수를 산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 표본 주수 표에 따라서 몇 주냐에 따라 조사 대상 주수가 몇 주냐에 따라서 표본주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5주에서 17주 사이에서 표본주를 산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골고루 분포되도록 표본주를 선정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그 나무에 달린 착과수를 표본주에 달린 착과수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 무화과는 앞에 사진에서 보셨습니다만 이게 무한화소입니다. 소위 말하는 무한화소라서 이게 4월 달에 결과지가 눈에서 자라게 되면 겨울이 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자라고요. 잎 겨드랑이에서 무화과가 계속해서 열립니다. 물론 가을이 되면 이제 성장이 거의 멈춰가지고 더 이상 자라지는 않긴 하지만 하여간 그 기후가 맞으면 계속 자라는 이런 무한화소입니다. 그래서 상업적으로 재배할 때는 이제 위에서 이렇게 잘라주기도 합니다. 적당한 위치에서 이게 잘라서 더 이상 안 자라고 이 밑에 것만 이제 수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라주기도 하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래 다른 과수 품목하고 달리 약 8월경부터 10월경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수확을 하게 됩니다. 밑에 거는 과수가 있고, 그 다음에 위에는 뭐 조그맣게 달려서 자라는 정도가 돼서 이것을 그 착과수 조사할 때 그러면 크기가 어느 정도가 되는 것까지 과수를 볼 거냐 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실무상으로는 요 직경이 8mm 되는 것까지 과수로 쳐가지고 착과수를 조사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착과수를 조사를 하고요. 이 착과수 조사하는 거는 다른 과수 품목이나 과수 4종에서 착과수 조사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착과 피해 조사를 하는데 품종별로 3개 이상 표본주를 선정을 해서 임의 과실 100개 이상을 추출하고 그 100개 이상의 그 피해 인정 개수, 그러니까 뭐 50%형, 80%형 이렇게 분류를 해서 착과 피해 구성률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종합위험 과실 손해 조사가 되겠고요. 수확 개시 후, 즉 8월 1일 이후에는 이제 특정위험 과실 손해 조사를 하게 되는데 보장하는 재해 여부를 심사를 하게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8월 1일 이후에 보상하는 재해, 즉 태풍, 강풍, 우박 사고인지를 조사를 하고요. 이때는 이제 결과지의 고사 여부를 조사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3주 이상의 표본주를 선정을 해서 그 표본주의 고사 결과지가 몇 개인지, 그 다음에 정상 결과지가 몇 개인지를 이제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준일자를 확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기준일자는 복분자와 마찬가지로 그 사고일자, 농지 상태, 수확 정도 등에 따라서 조사자가 수정 가능하겠습니다. 이 기준일자를 산정하는 이유는 8월 1일부터 그 날짜가 갈수록 수확을 한다고 보고 사고가 난 날짜가 언제냐에 따라서 이게 약 3개월이 되겠죠. 그러니까 92일 정도가 되니까 하루에 1% 정도씩 수확을 한다고 보고, 예를 들어서 대충 9월 15일 정도면 한 50% 정도는 수확을 했고 나머지 50% 정도에 대해서만 피해율이 얼마인지 이렇게 이제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으로 기준일자가 필요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미보상 고사 결과지수가 있으면 미보상 결과지수, 예를 들면 병해충 등으로 인해서 고사가 된 거는 이제 미보상 고사 결과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본주 3주 이상의 표본주에서 결과지가 몇 개인지 이걸 전부 세게 됩니다. 표본주 3개에서 결과지가 몇 개인지를 총 세고, 그 다음에 이 가운데 고사된 것은 몇 개인지 이렇게 이제 그 확인을 하게 됩니다. 뒤에서 보겠습니다만 이제 고사 결과지에는 또 이제 보상고사, 미보상고사 이렇게 또 나누기도 하는데 이 얘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조사한 걸 가지고서 그 보험금을 산정을 하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급보험금은 일단 보험 가입 금액의 피해율에서 자기부담 비율을 빼서 산정한다고 했죠. 이때 이제 피해율은 사고 피해율, 7월 31일 이전 사고의 사고 피해율과 8월 1일 이후의 사고 피해율을 합산을 해서 피해율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7월 31일과 8월 1일 이후에는, 이전과 이후에는 그 피해율을 산정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다고 했죠. 그래서 각각 구하고요. 그래서 이 각각 구한 것을 합산을 해서 최종 피해율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자, 7월 31일 이전 사고에 대해서는 수확감소 보장 방식이기 때문에 평수 미평, 즉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 미보상 감수량을 뺀 값을 평년 수확량으로 나누어서 피해율을 산정을 하게 되고요. 이때 이제 수확량을 구해야 되겠죠. 수확량은
조사 대상 주수에 주당 수확량을 곱하고 그 다음에 피해 구성률, 착과 피해가 있으면 1 피해 구성률을 곱해서 산정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미보상 주수가 있으면 이건 이제 평년 정도의 수확이 될 것이다 해서 이제 주당 평년 수확량을 곱해서 산정을 합니다. 조사 대상 주수는 실제 결과 주수에서 고사, 미보상 주수를 빼서 산정하는 것은 다른 품목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당 수확량은 주당 착과수의 표준 과중을 곱해서 산정을 합니다. 다른 품목의 경우에 이제 그 개당 과중을 측정을 하기도 하고 했죠. 근데 이제 무화과는 과중 조사를 안 하고 표준 과중, 사전에 결정된 품종 수령별 표준 과중을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당 착과수는 표본주에 달려있는 과실수를 모두 세에서 3개 되니까요. 이것을 표본주수로 나누면 한 주당 몇 개가 달려있는지 나오겠죠. 그래서 주당 착과수는 표본주 과실수 합계를 표본주수로 나눠서 산출을 하게 되고요. 이때 이제 미보상 주수에 적용하는 평년 수확량은 이 품종 수령별로 제시가 안 됩니다. 다만 이제 품종 수령별로 이 주당 표준 수확량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실제 결과 주수를 곱해서 품종 수령별 표준 수확량 합계가 나오게 되겠고요. 이것을 전체 표준 수확량 합계로 나누면 해당 품종 수령별 표준 수확량 비율이 되니까 이것을 전체 평년 수확량에 곱해서 해당 품종 수령별 평년 수확량을 구하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앞에서 여러 번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자, 미보상 감지량은 평년 수확량의 수확량을 뺀 값에 미보상 비율을 곱해서 구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피해 구성률은 50%형 0.5, 80%형 0.8, 100%형 1의 과중치를 두고 표본 과실수 3주 이상 100개 이상 추출해서 구한다고 했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피해 구성률을 구하게 됩니다. 자, 7월 31일 이전 사고 피해율은 수확감소 보장 방식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거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7월 31일 이전 사고에 대한 사고 피해율을 구하고요. 그 다음에 8월 1일 이후 사고가 발생하면 그 피해율은 일단 1- 수확 전 사고 피해율을 에다가 잔여 수확량 비율과 결과지 피해율을 곱해서 피해율을 구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이제 복분자에서 살펴본 거하고 개념이 똑같습니다. 즉 1- 수확 전 사고 피해율, 즉 수확 전에 사고 난 것만큼은 제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피해율을 따지게 되는데 사고가 언제 났느냐에 따라서 8, 9, 10월 해당 사고 발생 일자에 이제 이런 값을 잔여 수확량 산정식에 따라서 그 잔여 수확량 비율을 따지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가만히 보면 대충 하루에 1%씩 감소하게 되는 이제 그런 값입니다. 그래서 8월 1일부터 해가지고 10월 31일까지 해서 언제 사고가 났느냐 그 사고 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경과된 것은 빼고 나머지 잔여 수확량 그 퍼센티지를 가지고서 그 피해를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지 피해율, 그러니까 3주 이상의 표본주에서 결과지가 고사가 된 것이 몇 개인지 이제 센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피해율을 가지고 곱해서 최종적으로 8월 1일 이후에 사고 피해율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결과지 피해율은 고사 결과지수 더하기 미고사 결과지수 곱하기 착과 피해율 마이너스 미보상 고사 결과지수 나누기 기준 결과지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 고사 결과지수는 다시 보상 고사 결과지, 미보상 고사 결과지 이렇게 나누고 기준 결과지수는 고사 결과지수와 미고사 결과지수를 합한 거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요. 이게 뭐 일종의 좀 말장난입니다. 이게 다른 품목과 달리 그 용어의 정의도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이 고사 결과지수 보통 고사 수확량이나 고사 주수라고 할 때는 보상하는 재해로 이게 죽었을 때 고사 주수 이 고사란 말을 쓰는데 무화과는 유달리 고사란 말이 보상 고사하고 미보상 고사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사 결과지수라고 할 때는 보상 고사 결과지수, 미보상 고사 결과지수 이렇게 두 개로 나뉘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사지 피해율 산식에서 보면 이 고사 결과지수가 미보상 고사 결과지수니까 이걸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결국 미보상 고사 결과지수가 없어지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없어지고 보상 결과지수 더하기 미고사 결과지수 곱하기 착과 피해율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즉 결과지 피해율은 보상 고사 결과지 더하기 미고사 결과지 곱하기 착 피해율 이렇게 나오죠. 이거를 좀 더 친숙한 그 표현으로 바꾸면 고사 결과지하고 정상으로 나누고 정상에서는 이건 착 피해율을 곱하고 이것을 고사 플러스 정상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피해율을 산정할 때 고사된 것은 모두 그러니까 물론 이제 보상하는 재해로 고사된 것은 모두 카운트를 하고요. 정상 결과지에 대해서는 착과 피해율만큼 예를 들어 100%다 피해가 됐다 그러면 정상 결과지도 다
피해로 보고, 만약에 착과 피해가 전혀 없다 그러면 정상 결과지는 이게 0이 되겠죠. 그러니까 정상 결과지는 피해를 안 본 걸로 치겠다, 이제 이런 뜻이 되겠고요. 이것을 고사 더하기 정상 결과지로 합계로 나누니까 요게 이제 결과지 피해율이 되는 이제 그런 산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다른 품목에 보면 밭작물이든 과수 같은 그 품목을 보면 이 병충해로 죽은 것은 정상으로 본다, 이런 그 항목이 있죠. 내용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미보상 고사 결과지는 정상 결과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그 고사 결과지수를 보상 고사하고 미보상 고사를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무척 헷갈리게 돼 있는데, 자, 다른 품목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으니까요. 이것을 잘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결과지 피해율을 구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최종 피해율은 요 7월 31일 이전하고 8월 1일 이후 사고 피해를 합산을 해가지고 최종 피해를 구해서 보험금을 구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출 문제를 가지고 요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5회 기출인데요. 이거 논란이 아주 많았던 문제입니다. 논란이 많았던 문제인데 일단 기본적인 그 내용은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사 결과지수는 보상고사하고 미보상고사로 이렇게 나눈다고 했죠. 자, 여기 지금 보면 보상고사가 12개, 미보상고사가 8개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고사 결과지수는 12개 더하기 8개는 20개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기준 결과지는 이제 고사 결과지하고 미고사 결과지를 합하는 건데, 미고사는 이거 이제 정상이라고 그랬죠. 정상 결과지가 이제 미고사 결과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8회 시험에서도 또 하나 무화과 문제가 나왔는데, 그때는 미고사 결과지수와 가로치고 정상 결과지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사 결과지가 지금 20개고요. 미고사는 지금 정상 결과지가 지금 20개니까 40개가 기준 결과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표본주 3주를 조사를 했더니, 이게 결과지를 다 조사를 했더니 토탈 40개가 결과지가 있고, 이 가운데 보상하는 손해로 죽은 거는 12개, 그 다음에 병충해 등으로 죽은 게 8개, 그 다음에 정상이 20개,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결과지 피해율을 구해야 되는데, 결과지 피해율은 고사 더하기 미고사는 착과 피해율을 곱하고 여기 미보상 고사 결과지수를 뺀다 이렇게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죽은 거 12개, 보상하는 손해로 죽은 거 12개 더하기 정상, 죽지 않은 정상에 대해서는 착과 피해율인데, 여기 착과 피해율이 제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착과 피해율은 0이라고 보고요. 손해를 본 게 없다고 보고, 이것을 기준 결과지수 40개로 나누니까 30%가 결국은 30%가 결과지 피해율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산식대로라면, 결과지 피해율 산식대로라면 고사 12 더하기 8 20개죠. 여기에서 0을 빼고 미보상 결과지 8개를 빼니까 결국 같은 이 8개가 서로 상쇄가 돼가지고 결국 결과가 같게 됩니다. 자, 수학전 사고 피해율은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 미보상 감수량을 빼고 평년 수확량으로 나눠서 구하니까, 자, 수학전 사고 피해율은 평년 수확량 200kg 마이너스 수확량 150kg 마이너스 미보상 감수량 15kg, 이것을 200kg 평년 수확량으로 나누니까 17.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확 후에 8월 1일 이후의 피해율은 1- 수확전 사고 피해율 1-17.5% 곱하기 잔여 수확량 비율, 여기 제시되기를 잔여 수확량 비율을 제시를 했죠. 그러니까 100-33 1.13 곱하기 사고 발생일이 지금 9월 7일입니다. 그러니까 7을 곱해야 되겠죠. 여기에 결과지 피해율, 위에서 구한 결과지 피해율 30%를 곱하면 14.624가 나오는데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니까 14.6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총 피해율은 지금 수학전 사고 피해율 17.5% 더하기 14.62% 해서 최종 32.12%가 되겠죠. 자, 근데 이제 5회 시험 문제에서는 지금 어떻게 나왔냐면, 계약 사항에 수확량과 미보상 감수량도 아닌 수확량을 미보상 수확량을 제시를 했고요. 그러니까 계약상에 일단 제시를 한 것이 오류였고요. 그 다음에 수학전 사고 피해율이 20%라고 이렇게 제시가 됐습니다. 이 지금 구해보면 17.5%가 나오는데 20%라고 제시를 해가지고 이게 이제 난리가 났었고요. 결국은 복수 정답을 인정을 해줬는데, 더군다나 이게 총 피해율이 아니라 그냥 피해율을 구하라고 해서 이게 수학 후 피해율을 구하라는 건지 총 피해율을 구하라고 하는 건지 뭐 그것도 좀 모호하게 그렇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5회 시험 문제는 그 역대 최악의 그 시험 문제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15점짜리 모두 정답으로 인정을 한 문제도 있었고요. 5회는 정말로 문제가 많은 그런 그 시험이었습니다. 자,
8회 시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8회에서는 수학전, 수학후 모두 그 피해율 구하는 문제가 이제 제시가 됐습니다. 보험 가입 금액 1,000만 원, 가입 주수 300주, 그다음 평년 수확량 6,000, 표준 과중 80g, 그다음 자부담 20% 이렇게 제시가 됐고요. 수학 개시 전에 이제 우박이 내렸습니다. 5월 10일 날 우박이 내렸습니다. 이게 이제 7월 31일 이전이니까 수학 개시 전 사고가 되겠죠. 그래서 보상하는 손해로 10주가 죽었고, 보상하는 손해 이외의 원인으로 착과량이 현저하게 감소된 나무가 10주입니다. 이제 미보상 주수의 개념이 보상하는 손해 이외의 원인으로 고사하거나 착과량이 현저하게 감소된 나무가 이제 미보상 나무의 미보상 주수에 정의가 되죠. 그래서 요건 이제 미보상 주수에 해당하게 되겠고요. 병해충으로 고사된 나무가 20주가 조사가 되는데 요것도 이제 미보상 주수가 되겠죠. 병해충은 보상을 하지 않으니까요. 자, 그럼 이제 조사 대상 주수를 먼저 구해보면 실제 결과 주수에서 고사 미보상 주수를 빼니까 실제 결과 주수 300주 마이너스 고사 10주 미보상 10주하고 20주를 더하니까 결국은 260주가 조사 대상 주수가 되겠습니다. 자, 주당 평년 수확량은 평년 수확량을 실제 결과 주수로 나눈 거니까 지금 6,000kg 나누기 실제 결과 주수 300주 하면 20kg이 한 주의 평년 수확량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 보죠. 착과 피해 구성률은 다음 장에서 한번 보죠. 과실 분류에 따른 피해 인정 지수 표를 보면 피해가 없거나 경미하면 정상, 그 다음에 50% 정도 가격 하락되면 50%형, 그 다음에 일반 시장 출하는 불가능하나 가공용으로 공급될 수 있는 품질이면 80%형, 시장 출하도 불가능하고 가공용도 안 되면 100%형,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니까요. 자, 가공용으로 공급될 수 없는 품질의 과실 10개, 요거는 이제 100%형이 되겠죠. 그리고 50% 정도 가격 하락 예상되는 거 20개는 이제 이게 50%형이 되겠고, 피해 경미한 과실 요거는 이제 정상입니다. 이건 정상. 그리고 가공용으로 공급될 수 있는 품질의 과실 요거는 이제 80%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착과 피해 구성률을 계산을 해보면, 자, 50%형 20개는 0.5, 그 다음에 80%형 20개 0.8, 그 다음에 100%형 10개 이렇게 되겠죠. 이것을 전체 100개로 했으니까 구해보면 0.36, 즉 36%가 착과 피해 구성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확량을 구할 수 있겠네요. 조사 대상 주수 260주에다가 표본주의 착과수 지금 1800개로 여기 제시됐죠. 표본주 9주를 조사해서 1800개가 제시됐으니까 1800개 나누기 9주 하면 되겠죠. 그러면 한 주당 착과수가 될 거고요. 여기 이제 표준 과중이 80g으로 제시가 됐으니까 0.08kg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해 구성률 1-36%, 그리고 이제 주당 평년 수확량, 미보상 주수가 30주가 있었죠. 여기 미보상 주수가 10주, 20주에서 30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0주에 대해서는 평년 수확량을 곱해주니까 20kg 곱하기 30주. 자, 이렇게 되겠고요.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 3,262.4kg이 수확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미보상 감수량은 평년 수확량 6,000 마이너스 3,262.4 곱하기 미보상 비율, 대수 상태에 따른 미보상 비율 10%니까요. 여기 10%를 곱하면 273.76kg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수확량에 대해서는 그 반올림 얘기가 없으니까 그대로 나오는 대로 다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피해율은 평년 수확량 6,000에서 수확량 3,262.4를 빼고 미보상 273.76kg을 뺀 값을 평년 수확량 6,000으로 나누니까 피해율은 41.064인데 이게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라고 했으니까 41.06%가 수확전 피해율이 되겠습니다. 자, 수확전 피해율은 수확감소 보장 방식하고 동일하니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확 개시 후 조사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박이 9월 5일 날 발생했고 표본주 3주의 결과지가 몇 개인지를 조사를 했더니 고사가 5개, 정상 미고사가 된 게 20개, 병해충 고사 2개. 자, 그 얘기는 그 보상 고사는 3주란 얘기가 되겠죠. 보상 고사는 3주고 미보상이, 병해충은 미보상이니까 미보상 고사는 이제 2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 고사 주수가 5개니까요. 그리고 전체 결과지수는 결국은 고사 결과지 5개하고 정상 결과지 20개니까 25개가 전체 그 표본주의 결과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과지수는 고사 결과지수에 정상 결과지수를 합하니까 5주 더하기 20주는 25주가 기준 결과지수가 되고요. 결과지 피해율은 고사 결과지수 5주 더하기 미고사 정상 20개 곱하기 착과 피해율, 여기 착과 피해율이 30%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곱하기 30% 마이너스 미보상 고사 결과지수가 지금 병해충이
미보상 고사 결과지수죠. 2를 빼면 이것을 이제 기준 결과지수 25로 나누면 0.36, 즉 36%가 결과지 피해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자녀 수확량 비율을 구해야 되겠죠. 이 36%가 결과지 피해율이니까 자, 자녀 수확량 비율을 구해야 되겠죠. 자녀 수확량 비율은 여기 9월 달에 사고가 났는데 여기 보면 농지 상태, 수확 정도 등에 따라 조사자가 기준 일자를 8월 20일로 수정을 했다. 즉 좀 덜 수확한 걸로 이렇게 이제 조사자가 수정을 할 수 있죠. 그래서 8월 20일로 수정했으니까 8월 달에 산식을 갖다 써야 됩니다. 여기 사고 발생 일자를 8월 20일로 해서 사고 발생 일자는 20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녀 수확량 비율은 100-1.06 곱하기 21 이렇게 해서 구해보면 78.8%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78.8%가 아직 수확이 덜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피해율은 1- 수확 전 피해율 아까 41.06을 구했죠. 그러니까 41.06%를 빼준 값에 자녀 수확량 비율 78.8%, 그 다음에 결과지 피해율 36%니까요. 이걸 계산을 해보면 0.1672가 나옵니다. 16.72%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피해율은 수확 전 수확 후 피해율을 합산을 하니까 41.06과 16.72%를 더해서 57.78%가 되고요. 보험금은 보험가입 금액 1,000만원 곱하기 피해율 57.78%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20%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377만 8천원이 지급보험금이 되겠네요.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할 거는 이 고사 결과지수가 요게 보상고사하고 미보상고사로 나뉘어 있다는 거, 요 부분만 주의를 하시면 뭐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이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확전 종합위험 과수품목 과실손해보장 무허가를 살펴봤고요. 저는 다음 강좌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해평가 섹스파일 행복한 꿀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